21년 4월 21일 오늘 상승한 종목들 재료와 테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같은 경우 이제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다가 최근에 5일 이평선 타고 좀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어제 전고점 돌파를 했어요. 전고점 돌파를 해서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했으니까 역사적 고점이 이 가격대를 뭐 보러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더 상승세가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박스 상단의 저항에 부딪히고 오늘처럼 운봉을 빠질 수도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자리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고요.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후로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만일 오늘 운봉 나오고 내일도 이런 식 운봉이 나오면서 지수가 좀 밑으로 가면은 이 박스 하단 부분까지 보러 갈 수도 있겠죠. 박스 하단 부분 가서 또 이런 한 2,900, 뭐 한 3,000 이 근처에서 또 지지 한번 받고 다시 박스 상단을 보러 가는 이런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이렇게 장대봉이 나왔지만 바로 회복해 바로 이제 다시 상승을 시도하면서 어 결국 이 박스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오거나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뭐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을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그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이런 박스권 흐름이 나올 때 오히려 더 박스권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런 박스 상단에서 전부 주식 팔고 현금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뭐 인버스나 이런, 아니면 지수가 하락할 때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 그런 걸 매수한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다시 만약 이렇게 그러면서 예상대로 하락이 진행됐을 때 박스권 하단에 오면 다시 죽고 다시 박스 상단에 올라가면 팔고, 약간 이런 걸 반복하시면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실제로 최근 3개월간은 그런 전략이 매우 유효했었죠. 하단에 오면 매수, 상단에서 매도, 이런 거 했다면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었겠죠. 음, 뭐 반대로 이런 박스 하단에 와서 이 박스 하단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깨서 더 밑으로 간다, 뭐 그럼 그때 손절해도 되는 거고, 아무튼 뭐 매매 전략은 각자 기술에 따라 상황에 맞게 맞춰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지수는 하락했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테마들이 나왔어요. 우선 정치 테마주, 가장 최근에 그냥 가장 강한 테마죠. 이제 윤석열 테마가 이제 히림, 노르페인트우, 노르홀딩스우, 한미글로벌 이 정도 움직였고요. 노르페이트 본주 같은 경우 상승이 실패하면서 좀 강하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히림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고 중간에 풀리는 모습도 나왔지만 그래도 결국 상한가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관련주는 이제 수성 이노베이션, 이제 원래 이름은 수성인데 관리 종목 해제된 종목이고요. 이제 유승찬 사회이사가 선임이 됐는데, 이제 유승찬 씨가 이재명 정책 자문위원 중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편입이 된 모습이고, 김동연 테마가 오늘 뜬금없이 움직였는데, 이제 그러면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김동연 대권 도전설, 이런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설이잖아요. 이 설이라는 건 뭐 어떤 정말 아무 근거는 없진 않겠지만 어쨌든 아님 말고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 김동연이 뭐 대권에 도전할지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PM 풍년, 코메론 같은 종목의 상승이 나왔고, 이제 코메론 같은 경우 대주주 강동현 대표이사가 청야라는 모임 단체 이런 거의 멤버라고 해요. 뭐 창립 멤버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면서 김동현 테마를 엮였고, 정세경 관련주로 수산중공업 상승이 나왔습니다. 신규 상장주로 이제 해상 TPC가 오늘 상장했는데 상한가를 갔고요. 프리시전 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상장한 지는 좀 됐는데 어, 상승했을 때 그때 좀 상승이 나오고 그 후로 쭉 빠졌습니다. 쭉 빠졌는데 갑작스럽게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오후장에 갑자기 들어 올렸는데 그러면서 종가에 갑자기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격을 올려버리는, 뭐 그 종가 동시호가 때 상한가 근처까지 올려버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음,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삭 엔진이 오늘 상장했는데 해상 TPC보다는 좀 약했어요. 그리고 우선주 같은 경우 이제 현대건설우, 현대비엔지 스틸우, MPCU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뭐 특별한 기사는 잘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한 번씩 움직이는 테마이기도 하고, 최근에 우선주들 많이 움직였잖아요. 우선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리고 아무 지금 아무래도 우선주 자체가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코로나 관련주가 이제 퍼시스, 비대면 화상회의 관련주인데 온라인 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가구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강세를 띠고 있고요. 비대면 화상회의 관련주인데 얘네가 뭐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무가구의 인기가 높아질 거라고, 비대면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가구, 그런 기대감이 따르면서 강세가 나오는 거고, 퍼시스 같은 경우 생각보다 좀 대형주더라고요. 시총이 4,600억 정도. 진짜 거래대금은 정말 안 터지고 완전 소외 종목 중 하나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고, EID 이트론, 스푸트니크 V 관련주죠. 그리고 이제 넥스사이언스, 이제 넥스사이언스가 투자한 나노젠이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이제 나노코박스에 대한 임상 이상 투자가 모두 완료됐다고 전하면서 넥스사이언스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휴마시스, 나노현텍, 진단키트 관련주죠. 휴마시스 같은 경우 디아트러스 코로나 진단키트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이 나왔고요. 이제 식품의 약품안전처 GMP 획득했다는 이런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 품절주가 이제 지수가 안 좋을 때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지수가 안 좋을 때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뭐 정치 테마, 품절주, 우선주, 신규 상장주, 아무튼 막 이런 게 있는데 뭐 무조건 움직이는 거 아니고, 오늘 오전에는 좀 품절주가 강했어요. 이제 사실 품절주도 이거 말고 더 많아요. 다른 더 오히려 그 유통 물량 적은 주식들도 많은데, 시장에서 인식하는 일종의 품절주 테마가 이제 신라섬유, 양대사 이런 종목이라서, 신라섬유가 오늘 오전에 대장을 움직였다가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실패하면서 밀렸고요. 양지사 같은 경우, 양지사도 약간 이등주를 움직였는데 조금 밀리는 경향이 나왔어요. 뭐 사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원래 좀 지수가 안 좋을 때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요새는 사실 지수가 안 좋아서 움직였다보다 그냥 정치 테마 자체가 좀 뜨거운 테마였죠. 제가 볼 때 주포들이 좀 주식 올리고 싶을 때 그냥 뭐 하나 엮으려고 하지 않았나, 좀 뭐 별 이상한 걸로 많이 엮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 아무튼 이제 지수가 안 좋을 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항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좀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개별호재에 있는 종목들로 일양약품과 우선주, 이제 종근당이 약사법 위반하면서 뭐 반사이익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반사이익으로 주가가 상승한 걸로 추정, 뭐 이렇게 나왔고, 이녹스가 이제 자회사인 TRS가 2차전지 성능을 개선시킬 실리콘계 음극재 연구개발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상승이 나왔고, 서메이지 이제 관리 종목이에요. 얘도 관리 종목 된 지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이제 데카로넴 정식 출시하면서 어떤 기대감 모인 것 같고요. 삼양홀딩스가 이제 자회사 삼양이노캠의 호실적, 그리고 BPA 스프레드 개선 수혜 기대감, 뭐 BPA 가격 스프레드가 역대급 수치 기록 중이다, 이런 말 나오면서 삼양홀딩스가 어제 오늘 이어서 상승이 나왔고, MBT가 이제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 가능성 속 네이버 웹툰 쿠키오븐 운영 사실 부각되면서 네이버 웹툰 관련주 MBT 상승 나온 모습이고, 핸디소프트 같은 경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데 오삼그룹에 편입됐고요. 오삼그룹이 인수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오삼그룹의 진단키트 매출 증가 소식이 나오면서 그냥 이런 거 엮어서 좀 상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핸디소프트 자체 호재 기사는 안 보였고요. 노바렉스는 이제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 EM텍 1분기 실적 컨센서스 부합 전망 및 2분기 성장 지속세 기대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그래픽카드 관련해서 뭐 EM텍, 뭐 JCN 시스템 이런 것들도 움직일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오늘 조금 상승이 나왔고, 재료불명 모호한 종목들로 이제 옵티시스,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엮기도 하던데 당연히 특별한 기사는 없었고요. PSMC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 특별한 기사 없고요. 대동기어, 되게 시총이 작아요. 한 400억대. 동기어가 지금 네이버에 검색해 봤을 때 한 494억. 그런데 이제 유통 물량은 한 39.8%겠죠. 키움에 나오는 걸로 그 정도 돼서 오늘 상한가 갔다가 유지하지 못하고 풀렸는데, 오늘 장 마지막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상한가 못 따라주니까 실망력으로 쏟아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아무튼 이제 대동기업 적은 시총, 적은 유통 물량, 농업 관련 주고 당연히 특별한 기사는 없었고요. 카프로 특별한 기사는 없었는데 이제 효성 TNC가 최대 주주. 효성그룹이 좀 최근에 주가가 괜찮았던 것 같았는데, 나일론 원료나 섬유 생산하는 회사고 뭐 유한비료 생산업체다 뭐 이런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YOM, 애니플러스 당연히 특별한 기사는 없는데, 조금 상승이 최근에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 또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상승이 많이 나오면서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의 지수가 박스 상단에서 부딪히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뭐 잘 버텨주면서 다시 돌파 시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박스 하단을 보러 가면서 박스권 흐름을 더 이어갈 수 있는데, 아무도 예상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전략을 잘 세워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모두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거나 틀린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